신부의 부유한 가족들은 웃었지만 그가 지갑에서 단 하나의 종이를 꺼냈을 때 모두가 조용해졌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카페, 블루밍 로즈에서 은빛 머리카락을 가진 20대 후반의 여성이 긴장한 듯 손목시계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윤서아. 명문 사립대학교를 졸업하고 가업인 윤씨그룹의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그녀는 오늘 특별한 만남을 기다리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늦어서요. 숨을 헐떡이며 카페에 들어온 남자는 서아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그의 이름은 강민우. 서울의 한 공립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28세의 교사였다. 단정하게 빗어 넘긴 검은 머리와 부드러운 미소를 지닌 그는 서아의 마음을 사로잡은 사람이었다. 아니에요, 민우 씨. 저도 방금 왔어요. 서아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두 사람은 6개월 전 서아가 자원봉사로 참여한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처음 만났다. 처음에는 단순한 동료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 대한 감정이 깊어졌고 마침내 연인 사이가 되었다. 오늘은 무슨 일로 만나자고 하셨나요? 민우가 물었다. 서아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사실 우리 집에서 다음 주 토요일에 정기가족 모임이 있어요. 거기서 민우 씨를 소개하고 싶어요. 민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서아 씨 정말 괜찮을까요? 제가 듣기로는 윤 씨 가문이 꽤 보수적이라고 들었는데 서아는 민우의 손을 꼭 잡았다. 걱정 마세요. 우리 가족들도 민우 씨를 알게 되면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민우 씨처럼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는 분을 어떻게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민우는 여전히 불안해 보였지만 서아의 확신에 찬 눈빛을 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알겠어요. 서아 씨와 함께라면 어떤 일이라도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두 사람은 다가올 가족 모임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서아는 민우에게 가족들의 성향과 주의할 점들을 설명했고 민우는 최선을 다해 그 조언들을 기억하려 노력했다. 한편 윤 씨가의 대저택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다. 서아의 아버지 윤태훈은 막대한 부를 일구어낸 사업가로 그의 아내 한미란과 함께 가문의 명예를 해예보다 중요시했다. 그들의 아들이자 서아의 오빠인 윤재혁은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해 가업을 이어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서아가 이번에 특별한 손님을 데려온다고 하더군. 윤태훈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말을 꺼냈다. 한미라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혹시 김 회장 아들은 아닐까요? 얼마 전에 서아와 잘 어울릴 것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윤재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닐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서아가 요즘 어떤 선생님과 친하게 지내는 것 같던데 윤태훈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선생님이라고? 설마 우리 서아가... 한미란이 남편의 말을 끊었다. 여보,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세요. 어쩌면 그저 동료일 수도 있잖아요. 서아가 요즘 교육 사업에 관심이 많다고 하지 않았나요? 윤태훈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일단 지켜봅시다. 하지만 만약 서아가 우리 가문의 기대에 어긋나는 선택을 한다면 그의 말끝을 흐리며 식사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끝이 났다. 다음 날 서아는 회사 점심시간을 이용해 민우와 통화를 했다. 민우 씨,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가족 모임 전에 우리끼리 미리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민우는 흔쾌히 동의했고 두 사람은 주말에 한강공원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토요일 오후 꽃이 만발한 한강공원에서 서아와 민우는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서아는 자신의 가족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했고 민우는 주에 깊게 듣고 있었다. 사실 우리 가족들이 좀 까다로우실 수 있어요. 서아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우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걱정 마세요. 저는 학생들을 다루는 데 익숙하니까요. 어른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서아는 민우의 낙관적인 태도에 안도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무례한 말씀을 하시더라도 참아주세요. 아버지는 가끔 직설적이세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좋은 인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사랑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다. 다가올 가족 모임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예상치 못한 사건들과 그 사건들이 그들의 관계와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제2장 운명의 날 윤씨가의 대저택은
그 웅장함만으로도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고풍스러운 한옥 양식과 현대적인 건축 양식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이 저택은 윤씨 가문의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듯했다. 서아와 민우는 저택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다. 민우는 긴장한 듯 넥타이를 만지작거렸고 서아는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걱정 마세요, 민우씨.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대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서자 정원사가 가꾼 아름다운 정원이 그들을 맞이했다. 봄꽃들이 만발한 정원은 마치 동화 속 풍경 같았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조차도 민우의 긴장을 풀어주지는 못했다. 현관에서 그들을 맞이한 것은 서아의 어머니 한미란이었다. 우아한 한복 차림의 한미란은 딸을 반갑게 안아주었다. 서아야, 왔구나. 그리고 이분이, 서아가 민우를 소개했다. 어머니, 이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강민우 선생님이에요. 민우는 공손히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강민우라고 합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한미라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약간의 의구심이 서려 있었다. 어서 들어오세요. 모두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 사람이 거실로 들어서자 윤태훈과 윤재혁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윤태훈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민우를 위아래로 훑어보았고 윤재혁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서아가 다시 한번 민우를 소개했다. 아버지, 오빠, 이분이 강민우 선생님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분이죠. 윤태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들어오게. 자네가 우리 서아와 친하다고 들었네. 민우는 공손히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윤재혁이 먼저 나서서 악수를 청했다. 반갑습니다, 강 선생님. 서아가 많이 칭찬하던데요. 민우는 윤재혁과 악수를 나누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의 안도감은 잠시뿐이었다. 윤태훈이 입을 열었다. 자, 이야기는 식사하면서 나누도록 하지. 모두들 식당으로 가세. 화려하게 꾸며진 식당으로 들어서자 민우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값비싼 그림들과 골동품들로 장식된 벽, 반짝이는 샹들리에, 그리고 은식기가 놓인 테이블, 모든 것이 그에게는 너무나 낯설고 부담스러웠다. 서아는 민우의 긴장을 눈치채고 그의 손을 살짝 잡아주었다. 괜찮아요, 민우씨. 그냥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세요. 식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윤태훈이 민우에게 질문을 던졌다. 강 선생, 들어보니 공립학교 교사라고 하던데 맞나?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윤태훈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교사라. 요즘 교육계 상황이 많이 어렵다고 들었는데. 민우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네,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보람도 크죠. 학생들의 성장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값진 경험입니다. 윤재혁이 갑자기 끼어들었다. 그런데 선생님들 월급이 얼마 안 된다면서요? 어떻게 살아가세요? 서아가 당황한 표정으로 오빠를 쳐다보았지만 민우는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했다. 물론 다른 직종에 비해 급여가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금전적인 보상보다 학생들의 성장과 발전을 돕는 것이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한미란이 관심을 보이며 물었다. 그렇군요. 그런데 강 선생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계속 교직에 계실 생각인가요? 민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네, 당분간은 교직을 계속 이어갈 생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교육 관련 연구도 진행하고 있어요.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 방법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윤태훈의 눈빛이 변했다. 인공지능이라 흥미로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인가? 민우의 눈이 반짝였다. 내 학생 개개인의 학습 패턴과 성향을 분석해 최적화된 학습 경로를 제시하는 알고리즘을 개발 중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죠. 윤재혁이 흥미롭다는 듯 물었다. 와, 그거 진짜 대단한데요. 특허 같은 건 없나요? 민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 그건 아직 비밀입니다. 연구가 좀 더 진행되면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아는 민우의 대답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식사 분위기가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윤태훈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그래도 교사 월급으로는 앞으로 힘들지 않겠나?
서아와 앞으로 어떤 관계를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가문의 위상을 생각하면 서아가 아버지의 말을 끊으려 했지만 민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르신, 제가 지금 당장은 큰 부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제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언젠가는 제 연구를 통해 교육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아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식당에 침묵이 흘렀다. 윤태훈은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다. 한미라는 남편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고 윤재혁은 흥미롭다는 듯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갑자기 민우의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다. 보통 같았으면 무시했겠지만 그 소리를 들은 민우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민우가 말하며 휴대폰을 꺼내 확인했다.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하이, 이럴 수가. 서아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민우 씨? 민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제 특허가 방금 승인됐습니다. 그리고 대형 교육기업에서 구매 의사를 밝혀왔어요. 윤 씨, 가족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민우를 바라보았다. 윤태훈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다. 특허라고? 어떤 특허인가? 민우는 심호흡을 한 뒤 대답했다. 제가 개발한 AI 기반 맞춤형 교육 시스템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연구요. 사실 이미 특허 출원을 해둔 상태였어요. 윤재혁이 흥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그 구매 의사 얼만가요?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정확한 금액은 아직 협상 중이지만 최소 100억 원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순간 식당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윤 씨 가족 모두가 충격을 받은 듯했다. 윤태훈이 가장 먼저 정신을 차렸다. 자네, 방금 100억이라고 했나?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 특허는 제가 5년 동안 밤낮으로 연구한 결과물입니다. 교직 생활을 하면서도 틈틈이 연구를 계속해왔죠. 서아는 놀란 표정으로 민우를 바라보았다. 민우 씨, 왜 이 얘기를 저한테 안 했어요? 민우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미안해요, 서아 씨. 확실해지기 전에는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서아 씨가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길 바랐거든요. 윤태훈의 태도가 순식간에 바뀌었다. 허허, 강 선생, 내가 잘못 봤군. 자네 같은 인재가 우리 가문에 들어온다면 정말 좋겠어. 한미란도 활짝 웃으며 말했다. 그러게요, 민우 씨, 우리도 이제 편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겠네요. 윤재혁은 민우에게 다가가 어깨를 툭툭 쳤다. 형, 대단하네요. 우리 이따 술 한잔 해요. 서아는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멍하니 있다가 천천히 민우의 손을 잡았다. 민우 씨, 축하해요. 정말 대단해요. 민우는 서아의 손을 꼭 잡아주며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서아 씨.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 더 열심히 연구해서 정말로 교육계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어요. 윤태훈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 이렇게 기쁜 날을 그냥 넘길 순 없지. 와인 한잔 하면서 이야기 더 나눠볼까? 모두가 동의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서아는 여전히 복잡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민우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가족들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당황스러움을 느꼈다. 거실로 자리를 옮긴 일행은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윤태훈은 민우의 연구에 대해 자세히 물었고 윤재혁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질문을 쏟아냈다. 한미라는 민우의 가정 환경과 학창 시절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서아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한편으로는 민우가 인정받는 것이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들의 변화된 태도가 불편하게 느껴졌다. 그때 민우가 조용히 서아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조금 복잡해 보이네요. 서아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그냥 모든 게 너무 빨리 변하는 것 같아서요. 민우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서아 씨,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그저 시작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의 관계와 서로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건 변하지 않았어요. 서아는 민우의 말에 조금씩 마음이 풀어지는 것을 느꼈다. 고마워요, 민우 씨. 정말 민우 씨를 사랑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앞에는 아직 많은 도전과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함께라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모른다.
이 특허와 갑작스러운 부의 등장이 그들의 관계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제3장. 새로운 세계 특허 승인과 대형 교육기업의 구매 제한 이후 민우의 삶은 180도 바뀌었다. 언론에서는 교육계의 혁명을 가져올 젊은 천재라며 그를 추켜 세웠고 각종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다. 윤 씨 가문의 태도 역시 완전히 달라졌다. 윤태호는 민우를 미래의 사위라고 부르며 그의 연구에 적극적인 투자 의사를 밝혔다. 한미라는 서아에게 결혼 준비를 서두르라며 은근히 압박을 가했고 윤재혁은 민우와 친구처럼 지내며 그의 기술에 대해 배우려 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민우와 서아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서아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서아의 절친한 친구 이지원이 물었다. 두 사람은 서울의 한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서아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나도 모르겠어. 민우 씨가 성공한 건 정말 기쁘지만 모든 게 너무 빨리 변하는 것 같아. 지원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 이해해. 근데 민우 씨는 어떻게 생각해? 민우애 씨는 여전히 변함없어. 오히려 나보다 더 차분해. 계속 연구에 집중하겠다고 하더라고.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거 참 다행이다. 근데 너희 부모님은 어때? 서아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게 바로 문제야. 부모님이 갑자기 결혼을 서두르라고 하시는 거 있지? 특히 어머니가. 에이, 그럴 줄 알았어. 근데 서아야, 넌 어떻게 하고 싶은데? 서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난 민우 씨와 계속 함께하고 싶어.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결혼은 좀 이른 것 같아. 지원이 서아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래, 내 마음이 중요해. 민우 씨한테 솔직하게 얘기해봐. 그 사람도 분명 이해해 줄 거야.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겠어. 고마워, 지원아. 한편 민우도 자신의 오랜 친구이자 동료 교사인 박현우와 만나 고민을 털어놓고 있었다. 형, 솔직히 말해서 좀 어지러워요. 민우가 맥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현우가 물었다. 무슨 일인데? 특허 때문에. 민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것도 있지만 서아 씨 가족들 때문이에요. 갑자기 너무 친절해지셔서 오히려 부담스러워요. 현우가 웃으며 말했다. 그럴 만도 하지. 근데 서아 씨는 어때? 서아 씨도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요즘 좀 멀어진 느낌이에요. 현우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그렇구나. 근데 넌 어떻게 하고 싶은데? 민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저는 서아 씨와 계속 함께하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서두르고 싶진 않아요. 제 연구도 아직 초기 단계고.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맞는 것 같아. 서아 씨한테 네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아봐. 민우는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래야겠어요. 고마워요, 형. 다음 날 민우와 서아는 한강공원에서 만났다. 두 사람 다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어색한 분위기였다. 서아 씨, 사실 할 말이 있어요. 민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서아도 동시에 말했다. 저도 민우 씨한테 할 말이 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다 웃음을 터뜨렸다. 그럼 서아 씨부터 말해요. 민우가 양보했다. 서아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다. 민우 씨, 저는 정말 민우 씨를 사랑해요. 하지만 지금 모든 게 너무 빨리 변하는 것 같아서 좀 혼란스러워요. 특히 우리 가족들이 갑자기 결혼을 서두르라고 하는데. 민우의 눈이 커졌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었어요. 사실 저도 지금 결혼은 좀 이른 것 같아요. 서아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요? 다행이에요. 제가 민우 씨 마음을 오해한 건 아닐까 걱정했거든요. 민우는 서아의 손을 잡았다. 서아 씨, 우리 관계에서 중요한 건 우리 둘이에요. 주변 사람들의 기대나 압박에 휘둘리지 말아요. 우리 페이스대로 천천히 가요. 서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요, 민우 씨. 정말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다. 그 순간 그들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함께 극복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졌다. 하지만 그들의 결정은 새로운 문제를 낳았다. 윤 씨 가문, 특히 윤태훈은 두 사람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도대체 무슨 소리냐? 윤태훈이 화를 내며 말했다. 지금이 어떤 때인데 결혼을 미루겠다는 거야? 서아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아버지, 저희는 아직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민우 씨도 연구에 집중하고 싶어 해요. 윤태훈은 고개를 저었다. 허튼 소리 말아라. 강 선생 같은 인재를 놓칠 순 없어. 내가 나서서라도 결혼식을 올려주겠다. 한미란이 남편을 말렸다. 여보, 진정해요. 아이들 마음도 이해해야죠.
하지만 윤태훈은 들은 채만 채했다. 내일 당장 약혼식 날짜를 잡겠다. 이 이상 기다릴 순 없어. 서아는 절망감에 빠졌다. 그녀는 민우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다. 민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서아 씨, 걱정 마세요. 제가 직접 윤 회장님을 찾아뵙고 이야기해볼게요. 다음 날 민우는 윤씨그룹 본사를 찾았다. 윤태훈은 의외로 민우를 반갑게 맞이했다. 오, 강 선생, 무슨 일로 왔나? 민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다. 회장님, 제가 이렇게 찾아온 이유는 서아 씨와 저의 결혼 문제 때문입니다. 윤태훈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래, 말해보게. 저희는 아직 결혼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더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제 연구도 아직 초기 단계라. 윤태훈이 말을 끊었다. 강 선생, 자네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지금이 자네한테 가장 좋은 기회야. 우리 가문의 지원을 받으면 연구도 더 빨리 진행할 수 있을 텐데. 민우는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제 방식대로 연구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아 씨와의 관계도 저희 둘의 페이스대로 가고 싶어요. 윤태훈의 얼굴이 붉어졌다. 강 선생, 자네가 무슨 말을 하는 줄 알고 있나? 이건 단순히 자네와 서아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 가문의 명예가 걸린 문제라고. 민우는 흔들리지 않고 대답했다. 회장님, 저는 서아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강요된 결혼으로 이어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저희에게 시간을 주세요. 윤태훈은 잠시 말을 잃었다가 이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좋아, 강 선생, 자네 뜻대로 하게. 하지만 명심해. 이 결정이 자네와 서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민우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사무실을 나왔다. 그의 가슴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홀가분한 느낌도 들었다. 서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자 서아는 울먹이며 말했다. 민우 씨,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이제 어떡하죠? 민우는 결연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괜찮아요, 서아 씨.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잠시 힘들겠지만 결국 모두가 우리의 진심을 알아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위로하며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모른다. 이 결정이 그들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이 어떤 시련을 겪게 될지. 제4장, 시련의 계절 민우와 서아의 결정은 예상대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윤태훈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고 윤씨 그룹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윤재혁이 서아에게 물었다. 아버지가 엄청 화나셨던데. 서아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오빠, 우리가 결혼을 미루기로 했어. 윤재혁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뭐 왜? 우리에게 시간이 더 필요해. 그리고 민우 씨도 연구에 집중하고 싶어 해. 윤재혁은 고개를 저었다. 미쳤구나. 너희 둘 다. 아버지가 그냥 넘어가실 리가 없어. 서아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알아. 하지만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야. 한편 민우의 주변에서도 변화가 일어났다. 그의 특허 기술을 구매하려던 대형 교육 기업이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강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우리 회사에서 다시 한번 검토한 결과 현재로서는 기술 구매를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민우는 충격을 받았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적극적이셨는데. 회사 측은 애매한 대답만 늘어놓았다. 내부 사정이 좀 있어서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민우는 이 모든 일이 윤태훈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열심히 연구에 매진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민우가 근무하던 학교에서도 갑자기 그를 향한 태도가 달라졌다. 교장이 민우를 불렀다. 강 선생, 최근 들어 선생님에 대한 학부모들의 민원이 늘고 있습니다. 수업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얘기도 있고. 민우는 황당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저는 항상 최선을 다해 교장이 말을 끊었다. 알아요. 하지만 지금 상황이 복잡해요. 혹시 잠시 휴직을 고려해보는 건 어떨까요? 민우는 이 모든 일이 윤태훈의 영향력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상황을 새로운 기회로 삼기로 했다. 알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휴직을 하겠습니다. 제 연구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한편 서아의 상황도 좋지 않았다. 윤씨 그룹 내에서 그녀의 입지가 좁아지기 시작했다.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배제되고 동료들의 시선도 차가워졌다. 서아야, 괜찮아? 지원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서아는 억지로 미소 지었다. 괜찮아, 이럴 줄 알고 있었어. 그러나 서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안감이 자라고 있었다.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 민우와 서아는 서로를 위로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려 노력했다. 그들은 매일 밤 전화로 서로의 하루를 나누고 힘을 주었다. 서아 씨, 오늘은 어땠어요? 민우가 물었다. 서아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힘들었어요. 회사에서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괜찮아요. 민우 씨는요? 민우도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비슷해요. 하지만 우리가 옳은 선택을 했다고 믿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위로하며 전화를 끊었지만 각자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의심이 자라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다. 윤태호는 민우의 연구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고 이는 학계와 업계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민우는 연구 자금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그가 찾아간 투자자들은 모두 비슷한 말을 했다. 강 박사님, 죄송합니다만 현재로서는 투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요. 민우는 알았다. 이것이 단순히 시장 상황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열심히 연구에 매진했다. 서아의 상황도 점점 더 어려워졌다. 윤씨 그룹 내에서 그녀의 입지는 거의 없어졌고 결국 그녀는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심했다. 아버지, 제가 사직하겠습니다. 서아가 윤태훈의 사무실을 찾아가 말했다. 윤태훈은 차가운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하지만 명심해라. 내 선택에는 항상 대가가 따른다. 서아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사무실을 나왔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했다. 민우와 서아의 관계도 점점 스트라인이 생기기 시작했다. 둘 다 힘든 상황에서 서로를 위로하려 노력했지만 그 과정에서 작은 말다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민우 씨,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거예요? 우리 모두 너무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서아가 한 번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민우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알아요, 서아 씨. 저도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옳다고 믿는 걸 포기할 순 없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점점 더 큰 의문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다. 민우의 연구를 눈여겨보던 한 해외 투자자가 그에게 연락을 한 것이다. 강 박사님, 귀하의 연구에 대해 큰 관심이 있습니다. 미국으로 와서 우리 회사와 함께 연구를 진행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민우는 흥분했다. 이것은 그의 연구를 계속할 수 있는 큰 기회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은 무거워졌다.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서아와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민우는 고민 끝에 서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서아 씨, 저 미국에서 제안이 왔어요. 서아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가실 거예요? 민우는 망설이다 대답했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요. 서아 씨의 의견도 듣고 싶어요. 서아의 마음은 복잡했다. 한편으로는 민우가 기회를 잡기를 바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와 헤어지고 싶지 않았다. 민우 씨, 정말 어려운 선택이네요. 서아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민우도 고개를 숙였다. 그래요. 하지만 우리 함께 결정해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두 사람은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의 앞에는 큰 결정이 놓여 있었다. 민우가 미국으로 가서 연구를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한국에 남아 서아와 함께 어려움을 견딜 것인가? 그리고 그들은 아직 모른다. 이 결정이 그들의 관계와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이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될지. 제5장, 선택의 기로. 민우와 서아는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다. 두 사람 모두 이 결정이 그들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서아 씨,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우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서아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민우 씨, 솔직히 말해볼게요. 저는 민우 씨가 이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민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요? 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서아가 말을 이었다는데 알아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민우 씨의 연구가 성공하는 것이 우리 둘 댁에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해요. 민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렇다면 서아 씨도 함께 가는 건 어떨까요? 서아는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다. 그러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여기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가족들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고 제 커리어도 다시 살펴봐야 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제 잠시 동안 서로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것을. 괜찮아요, 서아 씨. 우리 꼭 다시 만날 거예요. 그때는 더 성장한 모습으로요. 민우가 서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서아도 고개를 끄덕였다. 네, 민우 씨. 우리 꼭 더 나은 모습으로 만나요. 그렇게 두 사람은 잠시 헤어지기로 결정했다. 민우는 미국으로 떠나 연구를 계속하기로 했고 서아는 한국에 남아 자신의 길을 찾기로 했다. 민우가 떠나는 날 인천공항은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찼다. 조심히 가요, 민우 씨. 꼭 성공하실 거예요. 서아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민우도 눈시울을 붉히며 대답했다. 고마워요, 서아 씨. 당신도 꼭 행복해지세요.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포옹을 나누고 헤어졌다. 민우는 출국장으로 향했고 서아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민우는 미국에서 연구에 매진했고 서아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서아는 윤씨 그룹을 떠나 작은 스타트업에 취직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차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기 시작했다. 서아 씨, 정말 대단해요. 이번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어요. 새 직장의 동료가 말했다. 서아는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이제야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한편 민우의 연구도 큰 진전을 보이고 있었다. 그의 AI 기반 교육 시스템은 미국 내 여러 학교에서 시범 운영되기 시작했고 그 효과는 놀라웠다. 강 박사님, 당신의 시스템 덕분에 우리 학교 학생들의 성적이 크게 향상되었어요. 한 학교의 교장이 감사 인사를 전했다. 민우는 기뻤지만 동시에 서아가 보고 싶어졌다. 그는 매일 밤 서아에 대해 생각했다. 두 사람은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시차와 바쁜 일정 때문에 대화는 점점 짧아졌다. 그러던 어느 날 민우는 큰 결심을 했다. 그의 연구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지금 그는 한국으로 돌아가 서아를 만나기로 한 것이다. 서아 씨, 저 곧 한국에 갈 것 같아요. 민우가 전화로 말했다. 서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정말요? 언제요? 다음 주에요. 서아 씨를 꼭 만나고 싶어요. 서아는 기쁨과 동시에 불안함을 느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은 얼마나 변했을까? 그들의 마음은 여전할까? 민우가 한국에 도착한 날 서아는 공항으로 그를 마중 나갔다. 출국장 문이 열리고 민우가 나왔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말을 잃었다. 2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하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서로를 향한 감정이 가득했다. 서아 씨. 민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민우의 씨. 서아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다 결국 포옹을 나눴다. 그 포옹 속에는 2년간의 그리움과 아픔,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모두 담겨 있었다. 많이 변하셨네요. 서아가 민우의 얼굴을 살펴보며 말했다. 민우도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서아 씨도요. 더 아름다워지셨어요. 두 사람은 공항 근처의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그들은 지난 2년간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연구는 잘 돼가고 있어요. 미국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죠. 민우가 말했다. 서아는 기쁜 표정으로 대답했다. 정말 축하해요, 민우 씨. 알고 있었어요. 민우 씨라면 꼭 해낼 거라고. 서아 씨는 어떠셨어요? 민우가 물었다. 서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새로운 일을 찾아 열심히 살고 있어요. 제 자신을 더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그들의 대화 속에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녹아 있었다. 서아 씨, 사실 이번에 온 이유가 있어요. 민우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다. 서아가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다. 무서운 일인데요? 민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었다. 제 연구를 한국에서 계속하고 싶어요. 그리고 서아 씨와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서아의 눈이 커졌다. 정말인가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 2년 동안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서아 씨 없는 성공은 의미가 없더라고요. 서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우 씨, 저도 민우 씨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들 앞에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었다. 윤 씨 가문과의 관계 회복, 민우의 연구를 한국에서 이어갈 방법,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를 다시 쌓아가는 일, 힘들 거예요, 서아 씨. 하지만
이번에는 꼭 함께 극복해 나가고 싶어요. 민우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서아도 고개를 끄덕였다. 네, 민우 씨. 이번에는 우리가 함께니까요.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와 한강공원을 거닐기 시작했다. 봄날의 따뜻한 햇살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다. 민우 씨, 이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서아가 물었다. 민우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우선 제 연구를 한국의 교육 현장에 적용할 방법을 찾아볼 거예요. 그리고 서아 씨 부모님을 다시 뵙고 싶어요. 서아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부모님을요? 괜찮으시겠어요? 민우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네, 이번에는 제가 충분히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서아 씨와의 관계를 인정받고 싶어요. 서아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함께 가요. 다음 날 민우와 서아는 함께 윤 씨가의 저택을 찾았다. 그들의 마음은 긴장으로 가득 찼지만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고 윤태훈과 한미란이 나왔다. 그들의 표정은 복잡했다. 아버지, 어머니. 서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윤태훈은 잠시 민우를 바라보다 말했다. 들어오게. 네 사람은 거실로 자리를 옮겼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민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회장님, 사모님, 제가 이렇게 다시 찾아뵙게 되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졌습니다. 제 연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이제 그 성과를 한국의 교육 현장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윤태훈은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작은 변화가 보였다. 그래서 자네가 원하는 게 뭔가? 윤태훈이 물었다. 민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다. 서아 씨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한미란이 남편을 바라보았다. 윤태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다. 자네, 정말 달라졌군. 하지만 아직은. 그때 서아가 끼어들었다. 아버지, 저희에게 기회를 주세요. 민우 씨와 저는 이 2년 동안 많이 성장했어요. 이제는 함께 설 수 있어요. 윤태훈과 한미라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마침내 윤태훈이 입을 열었다. 조하 기회를 주지. 하지만 조건이 있다. 민우와 서아는 긴장된 표정으로 윤태훈을 바라보았다. 자네의 연구를 우리 회사의 교육사업부와 협력해서 진행하게, 그리고 성과를 보여주게. 그때 가서 다시 이야기하자. 민우와 서아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것은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민우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서아도 기쁜 표정으로 부모님을 바라보았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윤태훈은 여전히 무뚝뚝한 표정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작은 미소가 어려 있었다. 민우와 서아는 윤 씨가의 저택을 나오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희망과 결의가 가득했다. 해냈어요, 민우 씨. 서아가 기쁜 표정으로 말했다. 민우도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서아 씨.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은 채 앞으로 걸어갔다. 그들 앞에는 여전히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함께였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봄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찼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그들은 함께 나아갔다. 제6장. 새로운 시작. 민우와 서아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다. 윤씨 그룹의 교육사업부와 협력하여 민우의 AI 기반 교육 시스템을 한국 교육 현장에 적용하는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민우 씨, 이번 주 회의 준비는 다 되셨나요? 서아가 물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거의 다 됐어요. 하지만 아직도 조금 긴장되네요. 서아는 민우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걱정 마세요. 우리가 함께니까요. 두 사람은 윤씨 그룹 본사로 향했다. 회의실에는 이미 여러 임원들과 교육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다. 윤태훈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자, 이제 시작하지. 민우는 심호흡을 하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그의 설명은 명확했고 데이터는 설득력 있었다. 이 시스템을 통해 학생들의 개별적인 학습 패턴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경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시범 운영 결과 학생들의 성적이 평균 30% 향상되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임원들의 표정이 점점 관심으로 바뀌어갔다.
윤태훈도 민우의 설명을 귀에 깊게 듣고 있었다. 그의 표정에서는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랐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질문 시간이 이어졌다. 여러 가지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민우는 차분하게 하나하나 대답해 나갔다. 마지막으로 윤태훈이 입을 열었다. 강 박사, 자네 말대로 이 시스템이 정말 효과가 있다면 우리 회사의 미래가 될 수도 있겠군. 민우와 서아는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것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 이상의 반응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두 사람은 회사 앞 공원으로 나왔다. 민우 씨, 정말 대단했어요. 서아가 기쁜 표정으로 말했다. 민우도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고마워요, 서아 씨. 하지만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가 더 중요해요. 그들의 앞에는 여전히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시스템을 실제 학교에 적용하는 과정, 교사들과 학부모들을 설득하는 일, 그리고 실제 결과를 내는 일까지. 하지만 그들은 두렵지 않았다. 서로가 있었기에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서아 씨, 우리 정말 해낼 수 있을까요? 민우가 문득 물었다. 서아는 민우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죠. 우리가 함께니까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다. 민우의 시스템은 서울의 몇몇 시범 학교에 도입되었고 초기 결과는 매우 고무적이었다. 강 박사님, 정말 놀라워요. 우리 학교 학생들의 학습 의욕이 눈에 띄게 높아졌어요. 한 중학교 교장이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민우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아직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서아도 이 프로젝트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 그녀는 학교와 학부모들을 설득하고 시스템의 효과를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서아야, 네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니 아버지로서 정말 자랑스럽구나. 윤태훈이 어느 날 딸에게 말했다. 서아는 아버지의 말에 감동받아 눈시울을 붉혔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민우와 서아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다. 그들은 함께 일하고 함께 꿈을 키워나가며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더욱 깊게 키워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민우가 서아에게 깜짝 프로포즈를 했다. 한강 공원에서 산책을 하던 중 민우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서아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의 인생도 서아 씨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서아는 놀란 표정으로 민우를 바라보다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네, 민우 씨. 저도 민우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두 사람의 약혼 소식은 빠르게 퍼졌다. 윤 씨 가문에서도 이번에는 진심으로 축하를 보냈다. 축하한다, 얘들아. 윤태훈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야 정말 가족이 된 것 같구나. 결혼식 날 화려한 교회에는 많은 하객들이 모였다. 민우와 서아는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신랑 신부의 서약을 들어보겠습니다. 주례 목사의 말에 민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서아 씨, 당신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함께 겪은 모든 순간들, 기쁨도 슬픔도 모두 소중합니다. 앞으로도 당신과 함께 모든 순간을 나누고 싶습니다.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서아도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민우 씨, 당신은 제게 꿈과 희망을 주었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이제 두 사람을 부부로 선언합니다. 하객들의 축하 박수 속에 두 사람은 키스를 나누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설렘이 가득했다. 결혼식이 끝나고 민우와 서아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은 함께 연구하고 함께 꿈을 키워나갔다. 민우의 교육 시스템은 점점 더 많은 학교에 도입되었고 그 효과는 날이 갈수록 뚜렷해졌다. 학생들의 성적 향상뿐만 아니라 학습 의욕과 자신감도 크게 높아졌다. 서아도 윤씨 그룹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녀는 교육사업부의 책임자로서 민우의 시스템을 더 많은 학교에 보급하는 데 힘썼다. 그들의 노력은 마침내 전국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다. 교육부에서도 이 시스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다. 민우 씨, 우리가 꿈꾸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어요. 어느 날 저녁 서아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민우는 서아를 꼭 안아주며 대답했다. 그래요, 서아. 우리가 함께였기에 가능했어요. 그들의 눈앞에는 여전히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두렵지 않았다. 서로가 있었기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어느 날 서아가 민우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다. 민우 씨, 저 임신했어요. 민우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오, 서아.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들의 사랑의 결실, 새로운 생명이 찾아온 것이다. 우리 아이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서아가 물었다. 민우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갈 거예요. 더 나은 교육, 더 나은 미래를.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민우 씨. 우리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증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그들의 밝은 미래를 축복하는 것 같았다. 민우와 서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들의 삶은 계속되고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서로가 있기에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의 사랑과 꿈, 그리고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함께